외래객의 서울 관광이 현지 밀착형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문지와 숙박 형태 등 질적 성장, 그러나 여행사 통한 예약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괌관광청이 의무적 격리 해제를 잠정적으로 연기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언택트 관광지 100선을 발표했습니다. 티웨이항공이 국내선 확대를 본격 시작합니다. 영호남 지역, 강원도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입니다. 제주항공이 회원 대상 항공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탑승 기간은 10월부터 내년 3월 27일까지입니다. 트립닷컴이 라이브 여행가 쇼를 진행합니다. 해당 지역 호텔 특별 할인가로 판매한다는 소식입니다. 호텔업계가 여름 휴가를 겨냥해서 직장인 맞춤 호캉스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트래블데일리 6월 30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트래블데일리 동영상 뉴스는 유튜브에서 여행 중개소 또는 트래블데일리를 검색하시면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고요. 또 소리로만 듣고 싶으신 분들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팟캐스트 플랫폼입니다. 팟빵에서 여행 중개소를 검색하시면 소리로만 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의 마지막 날 6월 30일 화요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외래객, 외국인 관광객 6,000명 대상으로 서울시 외래객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2019년 관련한 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질적 그리고 양적으로 성장했고, 그리고 현지 밀착형,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생활하는 그런 어떤 그 동선들, 형태들 이런 쪽으로 많이 좀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9년에 정량적 실적을 감안 지난해 서울관광이 모두 성장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서울관광 관련 지표인 전반적인 만족도와 재방문율, 재방문 의향, 그리고 추천 의향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전년 대비라는 거는 2019년이라 2018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메인 뉴스로 뽑아드린 거는 우리 인바운드 하시는 분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뭐 아웃바운드가 위주긴 하지만 또 국내 여행 인바운드도 골고루 또 다뤄야 되거든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2017년에 비해서 2018년 좀 늘었고요. 2019년에도 2017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만족도를 주요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대만이랑요, 무슬림 아시아권의 만족도가 다른 권역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무슬림 지역이 뭐 인도네시아 등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국가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좀 더 높았다는 얘기고요. 자, 서울 방문 외래객 대상 그룹 인터뷰 결과 대만과 무슬림 아시아권 관광객은 서울이 방문 전에 기대한 수준 이상으로 깨끗하고 발전돼 있으며, 이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할 자격이 있어? 서울이 얼마나 깨끗한데. 자, 공공 와이파이와 간편 결제 시스템 등 우수한 모바일 인프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느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치안, 쇼핑, 음식이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만족도, 세부 항목별 점수도 두루두루 전년 대비 증가한 가운데 치안, 쇼핑, 음식 높은 평가 받았고요. 그룹 인터뷰 결과 국적과 상관없이 치안 수준에 대해서는 대체로 높은 만족도, 특히 상대적으로 치안 수준이 민감한 여성 관광객이나 구미주 관광객들이 서울의 우수한 치안 수준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카페, 이제 유럽 관광객 인터뷰를 했는데, 카페에서 노트북 같은 거 지갑에 테이블에 두고 놨는데 그대로 있었다, 이런 뉴스에서 흔히 나왔던 그런 얘기예요. 이건 약간 이른바 국뽕에 관련된 그런 좀 내용이 아닌가. 자, 지난 2018년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지 않았던 항목이 또 있었어요. 뭐냐면 언어 소통 문제, 그리고 길찾기, 그 다음에 관광 안내 서비스도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실 아시아권 중국, 일본
또 포함해서 아시아권에서 싱가포르 이쪽 빼고 동북아시아에서 길거리에서 영어 대충 통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리요. 중국이랑 일본 가면 뭐 거의 영어로 통하기 쉽지 않아요. 그나마 일본이 조금 난데 아유 중국은 아예 뭐 그냥 이거 갖고 만족도 너무 짜게 주네요. 우리 외래 관광객들이요. 예. 자, 그리고 쇼핑과 음식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항목 대비해서 높았답니다. 굉장히 높았대요. 그래서 서울을 방문하는 목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이유가 여가와 위락, 휴가 외에 쇼핑, 식도락 관광이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주요 참여 활동으로요, 쇼핑이 제일 많아요. 77%, 그 다음에 식도락이 64%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그룹 인터뷰를 했는데 또 재방문자 중심으로 쇼핑,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유명 카페와 맛집 투어 등 트렌디한 도시에서 현지인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활동을 경험하며 기분 전환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그런 여행 스타일로 많이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 먹는 거 얘기 나오는데 이건 좀 생략하고, 그 다음에 주요 쇼핑 장소도요, 시내 면세점이 싸니까 아무래도 거기도 가고, 또 편의점 많이 간대요. 편의점. 또 우리 중화권에서는 또 우리 편의점 가서 그 바나나 우유 그거 아주 뭐 필수적으로 다 이렇게 사 드시죠. 자, 쇼핑 관련 외국인 주요 쇼핑 장소 시내 면세점이 37%, 편의점이 한 31% 등 백화점 이렇게 순서 나타났고, 주요 쇼핑 품목은 화장품, 향수, 의류 이런 거, 현지인의 뷰티 및 패션 스타일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패션 스타일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고, 과자, 간식, 식료품 비중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먹을 거 얘기는 아까 잠깐 안 했는데 또 나와서 좀 해야겠어요. 불고기 비빔밥, 많이 알려졌고, 치킨, 삼겹살 이런 거 높게 나타났답니다. 자, 음식 유형 한식이 가장 많았고, 길거리 음식 경험자가 한 절반이 넘어서 많이들 길거리에서 드시나 봐요. 자, 만족 음식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한국 음식인 불고기 비빔밥, 치킨, 삼겹살, 김밥도 포함이 되네요. 이렇게 나와 있고, 선호하는 숙박 형태도요, 현지 밀착 관광은 숙박 이용 행태에서도 나타났는데, 전년도부터 설문에 추가된 항목인 공유 숙박,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같은 것들이죠. 이런 공유 숙박이 작년에 이어서 3위를 차지하고, 한옥이나 사찰 등 한국 특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숙박 시설 이용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숙박 그 순위를 보면 호텔이 물론 가장 많아요. 호텔, 그 다음에 게스트하우스, 공유 숙박 이런 거고,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숙박 예약은 주로 숙박과 항공은 예약 전문 웹사이트, 뭐 스카이스캐너나 부킹닷컴 같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OTA들 통한 것들이 반 이상이 됐고, 여행사가 16%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행사를 통한 예약이 16%밖에 안 됐다는 게 우리 여행사 관계자분들이 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볼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문 지역 일부 변화도 생겼습니다. 전년이랑 비슷한데 명동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4대 고궁이 있었고, 명동과 홍대가 여전히 상위권이지만 인사동, 삼청동 이런 데가 좀 뜨고 있고, 강남역이 약간 조금 밀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서울 엔타워,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명동 롯데백화점, 롯데 면세점 순위가 조금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 관광 관련 정보는 대부분 인터넷과 이제 SNS 통해서 주로 이제 정보를 많이 접했고, 한번 왔다 가신 우리 외래 관광객분들은 뭐 인터넷 중에서도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어디 많이 가나 이런 거 많이 이렇게 검색을 해서 온다고 하네요. 자,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서울 관광에 좀 집중이 된 조사 결과이긴 해요.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에서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인바운드 관광객의 대부분이 이제 서울에서들 많이 이렇게 머무시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방문하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좀 중요한 인바운드에 시사점을 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 감관광청이 당초 7월 1일로 예정된 한국과 대만, 일본 관광객 대상 의무적 시설 격리 및 검진 절차 해제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괌정부 관광청 주지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괌을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지역사회 안전을 최우선이라고 여겨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무적 격리 조치 해제를 연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잘 생각하셨습니다. 예. 뭐 사이판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죠? 자, 다음 소식. 제주항공 7월 1일부터 10일까지 회원 대상 할인 이벤트 JJ 멤버십 위크 진행합니다. 자, 멤버이신 분들 잘 들으셔서 쌉니다. 자,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탑승 가능하고요. 국제선 편도 운임, 국제선 43,000원부터 국내선은 14,900원짜리부터 있어요. 자, 예매는 7월 1일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 통해서 가능하고요. 유료 할증료, 공항시설 이용료는 이렇게 그런 거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인권 외에도, 항공권 할인 외에도 본인의 리프레시 포인트 1000포인트를 이용해서 펭수 모형 비행기, 이게 뭐죠? 모형 비행기가 있나 보지. 예. 그 다음에 뭐 즉시 사용 가능한 할인 쿠폰 등 경품을 이렇게 제공하는 이벤트도 많이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경품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주항공 이용하신 예매하실 분들은 한번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자세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서 저희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인 뉴스는 저희가 외래객 인바운드, 외국인이 한국 찾아서, 특히 서울 찾아서 관광할 때 어떻게 추세 변화가 좀 됐는지 살펴봤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우리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분석하고 통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글쎄 저희가 또 이런 소식을 매번 말씀드리면 안전해 드릴 수는 또 없죠. 미디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미없더라도 재미있게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20명 정도만 더 되면 여행중개소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1000명이 될 것 같아요. 7월 안에는 될 것 같고, 저희 또 트래블데일리 유튜브 채널도 계속해서 구독 꾸준히 해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다시 장마비가 온다고 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저희 내일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